반갑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있으세요? 지난번 3주 전에 했었는데 그때 오셨는데 또 왔어요? 이제 암기하려고? 암기하려고 오셨네. 원래 이제 토지 쪽이라는 거는 좀 약간 사람들이 처음 접근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개념만 좀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서울을 벗어나서 제일 많이 뜰 때가 어디냐 제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판교만큼 더 좋은 곳이 없잖아요. 네. 근데 판교랑 버금가는 곳이 이제 과천인데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판교가 좋을 것 같아요, 과천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판교는 경기도가 아니죠. 예, 판교래. 과천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과천구잖아요. 예. 웃자고 한 건데 웃지도 않는데. 경기도 과천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과천구예요. 거의 그 지역번호도 02번호 쓰고 있고.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으로 산이 너무 이쁘게 둘러싸고 있고, 근데 개발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딱 둘러싸여 있어서 딱 한계가 있는 곳인데, 한계가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강남이고, 지리적 위치는 판교보다는 더 좋죠. 근데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데, 판교는 일단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에다가 배우지가 또 있는 지역이라서 앞으로도 이제 더 커갈 수 있는 곳이 판교 아니냐. 그래서 과천이 이길 거냐, 판교가 이길 거냐 그러면 저는 판교가 이길 것 같은데, 과천이 이제 워낙 또 비싸고 하니까 대안으로 보면 판교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과천이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요거 1, 2, 3 세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 1번은 이제 토지하기 전에 이 아파트 가격을 봐야 일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토지 가격이 같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왜 올랐냐? 어저께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나온 거 보셨죠? 김포 연결됐고, 김포 지정됐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해수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수동?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 3구가 어디냐면 서초, 송파, 강남이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해수동이라고 그래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근데 이번에 연제구랑 남구까지 묶었거든요. 대구는 이제 수성구인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뭐가 안 좋은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하고 그리고 투기지역하고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는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묶었어. 그럼 뭐가 규제가 더 되는 거냐면 대출 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약 조건을 좀 더 과열시킨 걸, 청약 관련된 걸 또 규제를 하고 양도세 좀 더 규제한 건데, 이번에 김포가 막 올랐잖아요. 1년 사이에 거의 한 2억 3억 올랐는데,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제가 김포 집 일단 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맞은 거예요. 이번에 정이 되는 바람에.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심각해졌어요. 김포 집, 혹시 여기 김포 사신 분 있어요? 10만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김포 없어요? 김포 좀 불안해졌는데 파주는 또 빠졌어요. 파주는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불똥을 또 파주로 뛰겠죠. 근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봐가지고 부분적으로 약간 파주도 조금 올라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추가로 또 지정한다고 이렇게 또 써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를 사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를 못 사니까 퍼져나간 거잖아요. 퍼져나가니까 자꾸 국가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또 조정 대상 지역 또 묶어버리고, 전세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임대주택을 또 건설해서 공급하겠다. 근데 그게 오늘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걔가 공급이 되기 전까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판교하고 과천 두 개를 막 고민하면서 봤는데, 저 과천 되게 좋아해요. 과천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일자리 측면이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전망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어디냐 보면 저는 판교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만약에 취득을 못하면 이제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액으로도 이제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디벨로퍼라고 그래서 평수가 한 30평 정도 이하면 사람들이 되게 작다고 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30평대 이하면 뭘 지어야 되냐면 순수 단독 아니면 다중주택 조그만 거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협소주택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주택인데도 이쁘게 잘 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30평대 땅하고 50평대 땅이 나오면 평당가가 달라요. 만약에 30평짜리 땅 여기 나왔고 50평짜리 땅이 서울에서 나오면 50평대 땅은 강북 지역에서는 2,200평당? 근데 30평대 땅은 사람들이 안 사니까 1,800, 1,700으로 막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또 집을 짓고 나면 이게 또 똑같아, 대지 가격이. 나중에 2,500, 얘도 2,500이야. 그럼 나중에 지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은 어디가 더 잘 나와요? 작은 땅이 더 나와.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소액으로 소규모 땅도 괜찮은 땅이 어떤 거 있는지 사례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동그라미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관련이 있는 데가 1기하고 2기하고 3기 중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도시 중에 몇 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2기랑 관련이 있죠. 판교는 2기 신도시니까. 근데 분당은 1기죠. 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기랑 관련이 있는 거야? 2기랑 관련이 있는 거냐? 그러면 1기, 2기 둘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3기랑은 관련이 없죠, 현재는. 3기는 이제 하남 쪽이고 남양주 쪽이기 때문에 3기랑은 관련이 없는데 2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3기가 발표된 거예요. 작년에 2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나왔는데 1기하고 2기 중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 제 친구가 저기 서울에서 살다가 분당으로 간 친구가 있었어요. 이사 간 친구가 있는데 야, 너 성남 이사 갔다며? 그래서 전화했더니 얘가 성남 분당 이러더라고. 성남이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이 분당구 아니야? 했더니 분당시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분당 산다 이거지. 이제 어깨 올라가 있죠. 근데 또 한 명 있는데 판교 사는 애가 있어요. 판교 사는 애가 있어가지고 야, 너네 판교 이번에 분양받아 들어갔다며 했더니 걔가 그 분당 이사 갔다며 했더니 얘가 분당 판교 이렇게 하더라고. 분당보다는 판교가 좀 낫잖아. 근데 결론은 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 브랜드화 된 거예요. 이제 판교라는 이름이 분당이란 브랜드가 엄청 컸었는데 분당을 이겨버린 게 판교잖아요. 그냥 판교란 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몰라도 판교란 말 쓰라는 거예요. 판교의 이미지가 더 좋다는 거지. 위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무슨 앞에 경기도 이런 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판교란 말 들어가면 일단 위상이 다른 거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어렸을 때 풍납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풍납동이라고 있는데 풍납동이 잠실 7동 옆에 있어요. 잠실 7동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리 딱 건너는 순간 풍납동이고 넘지 않은 순간 잠실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자기소개하는데 뭐 자기소개할 때 어디서 왔습니까 막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경남 진해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뭐 얘기하고 막 하는데 저는 풍납동에서 왔다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오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은 잠실 8동이 됐습니다. 풍납동이라는 이름을 잠실로 개명을 하려고 막 했었는데 개명을 못했어요.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풍납토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제 옛날 도읍지라 이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풍납동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름이 풍납동하고 이 잠실이라는 거 중에서 다리 하나 건너는데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잠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풍납동 그러면 왠지 물 들어온 동네, 바람 드는 동네. 풍납이 들납자에다 바람풍자거든요. 바람 드는 동네라서 거기 토성이라고 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바람 못 들게 하려고. 근데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 이제 이미지가 제가 볼 때는 판교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분당 이미지보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기 신도시는 분당이었고 여기 이제 판교고 3기는 이제 하남하고 위례 쪽인데 우리 쪽이 관련된 게. 근데 다 이 배경이 어느 놈 때문에 그랬냐면 서울 놈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서울 집값을 줄이려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나오는 게 서울에 있는 수요자를 빼가지고 경기도권으로 외곽으로 당기겠다. 그러면 수요자가 빠지면 가격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1기 신도시를 1989년도에 요 89년이면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죠. 근데 저는 이거 1기 신도시가 언제 나온 거냐면 80년에 나왔어요. 81년에 2차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한테 행정계획을 설명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국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제일 높은 상위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관련된 투자를 하면서 누가 어디 좋다더라 해서 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제 어느 지역에 앞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가 2차 국토종합계획에 81년도 나올 때 5대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당, 일산, 중동, 평촌하고 3번. 그래서
그래서 그 5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요게 89년도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으로 설정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제일 많이 가 있었던 데가 성남에 공솔운동장 있죠. 거기서 200만 호 건설하겠다고 막 연설하고 저기 고양시 가면 운동장 있어요. 그래서 일산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막 공약을 하다가 그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89년, 90년, 91년 요 3년 기간 동안 엄청 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규모가 제일 컸던 데가 5개 신도시 중에 어디가 규모가 제일 크죠? 분당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분당 쪽 같은 경우가 약간 분양가가 조금 비쌌어요.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그게 좀 비쌌을 뿐이고 거의 비슷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 지도? 지도 보여줄게. 여기가 이제 고향의 일산 신도시고 여기가 부천 중동 신도시고 여기가 삼본, 평촌, 그다음에 여기 분당. 여기 보세요. 분당 엄청 크죠? 분당 크게 이래. 근데 얘하고 다 더해 3명을 다 더해도 3개를 다 더해도 누구보다 작냐면 분당보다 작아요. 작은데 이때 당시에 89년도에 그 3명의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일산으로 간 친구가 있었고 중동으로 간 친구가 있었고 여기 분당으로 간 친구가 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한 25년, 30년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겨울에 동창회가 열린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밍크를 입고 왔고 어떤 분은 오리털 잠바를 입고 왔고 어떤 분은 여우털을 입고 왔어요. 여기서 밍크는 누가 입고 왔을까요? 분당이에요, 분당. 오리털 잠바는 누구예요? 중동 신도시. 여기 여우털은 일산이었어, 고향 일산이었어. 이거는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의 가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똑같이 분양을 했는데 가격이 올라간 속도가 좀 달랐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서울 인구를 빼가지고 분산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오려면은 내가 들어오기 편해야 되는데 서울에 들어올 때 여기 서울의 중심인 종로랑 여의도랑 여기 강남이 있으면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 진입이 빨라야 돼요. 강남 진입이 빨라야 되는데 강남 진입이 제일 빠른 곳이 어디였어요? 분당이었어요. 여기서 여기 오는 애랑 일산에서 한번 여기 여행 와, 여행. 3호선 타고 여행 와 이렇게. 이렇게 와.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는 그 자체가 너무 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6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라인이 어디냐?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1800배 올랐죠. 1800배. 이 라인 쪽으로. 그럼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이라는 건 이 축이 내가 만약에 서울 가려고 그러면 경부 타고 서울을 들어오자.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분당 앞에 판교 생겼죠. 그다음에 여기 수원, 광교, 동탄, 그다음 밑에 고덕 전부 다 어디 라인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라인이 아니라 외곽 순환 고속도로 라인이야. 그러니까 얘는 외곽도 끼고 있지, 고속도로 끼고 있지, 서울 진입 가깝지. 지리적으로 위치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어쩔 수 없이 어디? 분당이에요. 그럼 처음에 청약 넣을 때 어디 넣었어야 돼? 분당 넣었어야죠. 근데 2기 신도시 보시면 2기 신도시는 이 초록 색깔입니다. 여기 옥정 보이세요? 옥정? 그리고 파주 운정, 김포, 한강, 검단, 그다음에 여기 광교, 판교 있지, 판교, 송파 위례, 동탄, 서동탄인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에서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해가지고 내가 중동을 갔었다. 그럼 팔고 이제 2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판교 아니면 위례죠. 제일 가까운 라인이 서울 갖고 있는 라인이 송파 아니면 여기 판교인데 얘는 속도가 느렸고 얘는 2006년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제일 빠른 데가 어디냐? 판교고 광교도 좀 괜찮지만 멀어요 너무. 그리고 여기 인천 검단 한강 여기 운정 이건 주로 가는 거죠. 옥정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멀어서.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내가 이 길을 또 여기서 오신 분 있는 거 아니야? 기분이 좀 약간 막말해도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뭐냐면 여기 운전해서 가보셔야 돼요. 운전해서 가보시면 여기 못 사겠다 이 느낌이 와. 예를 들어서 교통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위치가 안 좋은데 얼마 전에 여기 김포 어저께 여기가 이제 요 2개만 경기도권에서 안 지정됐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러니까 요 김포 쪽이 지금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월곶인가 무슨 몇 군데 동네 몇 군데 빼고는 다 지정됐어요. 그래서 현재 파주만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동안 왜 김포로 막 사람들이 갔냐면 왜 김포로 갔지? 잘 보세요. 서울이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지역에서 집을 살려면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옛날에는 대출이 70%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짜리면 몇 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억만 있으면 되는데 3억만 가지고도 대출 받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해버렸어. 이제 안 돼. 너네는 40%밖에 안 해주겠다. 그러면 대출 만약에 40% 해준다는 얘기 몇 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6억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현금 6억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내 현금이 6억 있질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서울 외곽으로 해서 갈 데를 찾아야죠. 위치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분당이잖아. 분당 갔더니 분당도 묶어버렸어요. 분당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수원으로 갔더니 수원도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갔더니 묶고 하더니 에이씨 그러더니 다 묶어버렸어요. 여기. 다 묶었다가 김포하고 파주만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마곡을 가려는 사람이 마곡이 10억짜리인데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또 올라갔냐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뭐도 올라갔죠? 전세도 올랐어. 전세도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이게 6억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고 8억 갖고 전세를 가려니까 집을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옆으로 가려고 했더니 조정대상지역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김포야. 그럼 차라리 전세금 갖고 들어가느니 차라리 집 사서 가는 게 낫겠다. 5억짜리는 70% 나온단 말이에요. 5억짜리인데 70%는 5, 7에 35, 3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만 있어도 집 사는 거예요. 전세금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갔어.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5억 5천 올라더니 6억 가더니 7억 가는 거야 지금. 7억 갔는데 어제 묶어버렸잖아요. 이제 여기 집 살 수가 없어요. 대출 규제 들어가니까. 9억 이하가 50%고 9억 초과는 30%죠. 대출이. LTV가 뭔지 아세요? 새로 나온 OLEV TV 아니고 그 LTV라고 론 투 밸류라고 그래서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되는 거 뭐 30%로 대출 규제를 하겠다. 게다가 투기과열 지정돼 버리고 하고 나면 뭐 40%로 줄여버리겠다. 2주택자가 살 때는 대출 안 해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집을 여기 못 사면 이제 아닌 지역을 찾아가야 되죠. 요 김포에서 다리 딱 건너자마자 파주예요. 일산이고 여기서 파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일로 튀겠죠. 그럼 아마 12월 달에 파주 분명히 또 지정된다고 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안 되면 분명히 또 지정될 겁니다. 왜? 자기가 일산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 하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파주도 묶어놔야지. 다 묶어야지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기분 안 좋으세요? 처음부터 다 묶었으면 좋겠는데 그 조건이 써 있어. 조정 대상 지역에 3개월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냐에 대한 비율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지정이 되거든. 그래서 법에서는 조정 요건이 안 맞으면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1기, 3기 중에서 특징 보시면 1기는 여기 이렇게 해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게 돼 있었는데 2기가 그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3기는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2기를 했는데 솔직히 성공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갈 줄 알았는데 잘 안 나가다는 거야 이게. 갈 줄 알았는데 많이 안 가. 가는 곳은 여기들은 좀 갔는데 이쪽 라인은 많이 안 가더래. 그러면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2기 신도시 뒤쪽으로 가면 누가 가겠냐. 그래서 얘네가 서울 외곽에서 1km 정도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3기 신도시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남양주로 들어왔고 하남시로 들어왔고 여기 과천도 들어왔고 검단도 들어왔는데 여기 고향 창릉도 들어왔죠. 근데 여기는 과천은 7천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신도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정도 규모니까. 그럼 얘는 과천은 신도시라고 아니라고 빼면 하남하고 남양주하고 창릉하고 여기 인천 어딨어? 계양 이쪽인데 얘네들 중에서 당연히 어디가 위치가 제일 좋냐? 그럼 당연히 강남 진입이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 그럼 얘는 프리미엄 자체가 이 네 개 중에서 내가 청약을 넣었을 때 제일 피가 많이 부는 데는 당연히 어디? 하남이겠죠. 얘는 한 5억 정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첨되면 일단 4억에서 5억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순위 자격이 있다. 그럼 무조건 어디 넣어야 돼? 하남 넣어야 돼요? 과천 넣어야 돼? 과천 넣으면 좋은데 안 돼요. 여기 1순위자가 진짜 1순위자들이 넣는 거고. 그러니까 애매한 1순위자들은 안 돼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하남 가야지. 남양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도 프리미엄 붙을 거고 얘도 프리미엄 붙을 건데 얘 프리미엄은 강남 프리미엄이고요. 얘 노원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옆에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옆에 있는 아파트면 나는 삼성동 아이파크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고
내가 아파트가 저기 강북 어딘가에 그 아파트 옆에 있으면 그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가 되는 거고, 얘는 노원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가 되는 거고, 얘는 상암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가 되는 거지. 얘는 마곡하고 비교가 되는 거고. 그럼 그나마 그러면 강남 쪽하고 여건이 가장 유사한 게 하남이니까 간다 그러면 여긴데,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 근처 토지 가격은 오른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돼서 내가 만약에 토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땅으로 사야 되는데, 이 앞쪽으로 여기서 만약에 도로를 껴가지고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을 일단 해놨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또 남들한테 나는 이번에 뭐 토지 사서 얼마 정도 벌었어 할 때 책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갈 곳이 이런 곳이야. 그리고 여기 판교도 마찬가지고, 위치로 볼 때 종로,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인데 지금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은 어쩔 수 없이 강남이다 보니까 가장 근접성 있는 데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따지면 분당이 더 가까워요, 판교가 더 가까워요? 판교. 그러니까 판교가 최고 위치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옆에 보면 위례가 아직까지는 이제 교통이 이제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요 놈이 지금 숨어 있는데, 지하철 연결 다 되고 나면 판교를 위협할 수 있는 애는 위례죠. 근데 지금 현재 판교는 다 끝난 거고, 결론은 이제 판교, 제2판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나오고 입주가 되고 나면 여기가 더 커지긴 커질 건데, 위례가 만만치 않다는 거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여기 보실래요? 여기 어디 있어? 1기 신도시에서 평균 그 2년 동안 얼마 정도 올랐냐에 대한 비교를 한 건데, 분당 보시면 분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16년에 1,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8년에 2,146만 원이면 평당 얼마가 오른 거지? 500 오른 거죠. 그러니까 분당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평당 500이 올랐다. 그러면 30평대 아파트면은 3호 15니까 1억 5천이 오른 거예요, 분당은. 근데 밑에 일산으로 가면, 일산 같은 경우는 1,158만 원이었는데 1,235만 원이면 얼마 오른 거죠? 80만 원 오른 거죠. 그럼 80만 원이면 30평대 38에 2,400만 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얘 분당 1억 5천 오를 때 일산은 2,400 올랐어요. 분당에서 오신 분 있어요? 분당에 일산에서 오신 분. 아까 누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속도가 다른 거지. 네. 근데 2기 신도시 보시면 판교가 일단 당연히 1등이죠. 판교가 2,440이었는데 이게 4년 전입니다. 근데 2년 전에 얼마까지 갔냐면 3,300까지 평균치야. 이건 더 많이 오른 데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얼마 올랐냐면 900 올랐잖아. 900. 그럼 93, 27이니까 2억 7천이 오른 거예요, 판교는. 근데 파주로 보자. 파주는 965만 원인데 1,029만 원이면 60만 원 오른 거죠. 60만 원이에요? 맞죠? 60만 원. 60만 원이면 6, 3, 18. 1,8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 거의 2천만 원 정도 오를 때 얘는 3억 올랐어요. 같은 피읍이어도 같은 피읍이 아니야, 이건. 판교하고 파주는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야. 판교가 뭐가 좋다는 거야? 살기가 좋다는 거야? 위치가 좋다는 얘기야? 아파트의 수준은 비슷해요. 새 아파트인데 뭐. 근데 그 아파트가 어디 서 있냐가 다른 거죠. 판교는 나와서 또 뭐가 있냐면 일자리가 또 많고. 근데 파주는 살기 되게 좋아요. 파주 안 가보셔서 모르실 건데 환경이 너무 좋은 게 그 비염 환자들 있죠. 비염 환자들 파주에서 한 1년만 살잖아. 비가 없어질 정도야. 근데 판교는 강남보다는 환경이 좋죠. 근데 여기 뭐 공장이 뭐 중화 공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자리가 좀 있는 공업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쁜 환경은 아니잖아. 네. 그럼 여기 하나 더 볼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요. 지금 위례가 얼마나 따라왔냐면, 자 2,200인데 지금 거의 근사치 다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하철 개통되고 나면 비슷해지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위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800이 올랐으니까 평당 38에 입세 2억 4천.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판교는 못 이기고 있는 거지. 결론은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분당하고 일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같은 아파트인데 분당이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판교랑 파주 중에 얘 파주랑 일산 뭐 얘가 좀 더 들어가겠지만 판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억 돈인데 얘는 1,800이니까 수준이 다른 거니까 이거는 지리적으로 판교가 좀 좋은 것도 있고, 요번에 신도시 나올 때 여기 보시면은 창릉이라는 곳이 여기거든요. 창릉이 여기 있거든요. 혹시 창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창릉 신도시가 어디 앞에 있냐면 상암 수대권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잠깐 여기가 만약에 신도시가 다 입주가 되면 여기 기존에 있던 여기 고향 일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로 갈 것 같아요? 자, 봐요. 여기가 집값이 여기 있으면 이게 곡선을 따지면 이 중심이면
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여기가 파주고 여기 일산이고 여기가 종로야. 그럼 이제 요 가운데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럼 요 신도시가 생겼으면 얘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일산에 있던 사람들은 요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얘보다는 비싸고 상암보다는 싸겠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앞에가 잠실 송파예요. 송파하고 얘 건줄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비용 자체가 얘는 상암 수색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얘는 송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보자.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파주예요. 파주 운정 신도시인데 그 롯데 롯데캐슬 있고 앞쪽에 이제 운정 호수공원인데 아침에 딱 가면 외국인들도 여기 막 뛰어다니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기 한 바퀴 딱 도는데 달리기를 했을 때 30분 정도 걸려요. 살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집값이 안 올라요. 지금 현재 얼마 올랐냐면 그 앞에 야당역이 개통되면서 한 5천만 원인가 올랐거든요. 근데 GTX 발표 나고 나서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올랐지. 3년 사이에 1억 5천 올랐는데 판교 봤지. 판교 3억 올랐잖아. 근데 얘가 그렇다고 안 올랐냐? 오르긴 올랐죠. 근데 뭐 때문에 올랐냐면 GTX 때문에 올랐고 야당역이라는 게 그 개통되면서 올랐지 뭐 호재가 없잖아. 인구가 여기는 50만밖에 안 돼요. 파주는. 근데 분당은 인구가 얼마죠? 분당 성남은? 그 정도는 알고 이제 내가 투자를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그래서 내가 경기도권에서 어디가 그래도 앞으로 제일 커질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하려면 인구로 보셔야 돼. 일자리랑 인구로.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시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수원시요. 수원시. 1등 정도는 알아야지. 수원이 얼마예요? 120만 명 정도 됩니다. 120만 명 정도 되고 2등이 어디? 2등? 야옹. 고양시. 고양시가 2등이에요. 고양시 2등이고 그다음에 저기 성남, 그다음에 부천 뭐 이런 데요. 80만에서 100만 사이예요. 근데 성남 같은 경우가 지금 3위권이야. 근데 고양시는 이 2등이거든요. 근데 인구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거기는? 일자리가 없어요. 성남은 일자리가 있단 말이야. 결론은 인구가 많은데 거주 인구만 있다. 배드타운이 돼버린 거야. 잠만 자는 곳이 돼버린 거고 일자리가 없어버리니까 배드타운 돼버렸잖아요. 근데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는 배드타운이었는데 일자리를 갖고 온 게 판교가 갖고 와버리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일자리도 창출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볼까?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투기과열지구인데 이 투기과열지구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앞으로 아들내미 딸내미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 하나 마련해줘야겠다. 집을 하나 마련해줘야겠다. 서울에 있는 집을 만약에 청약을 넣었어요. 여기 만약에 마포 쪽에 이번에 2000세대 레미안이 뭐 건설이 돼서 분양이 된다. 자, 그럼 거기다 내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럼 당첨이 되면 요 아파트 짓는데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냐면 한 30개월 정도 보거든요. 보통 3년 잡아요. 그럼 청약 넣어서 당첨되고 나서 몇 년 뒤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3년 정도 있다가 입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내가 일이 있어서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권 전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지역이라서? 투기과열지구라서. 그럼 서울에서는 절대 안 돼요. 기존에 있던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하는 거를 전매 금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딱지 매매 금지라는 게 있고 전매 금지라는 게 있어요. 오해하시는데 딱지 매매 금지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고 전매 금지는 원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지 마라고 한 게 전매 금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되는 바람에 대체되는 보상금으로 입주권 같은 걸 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걸 팔아서 딴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의 권리를 딱지라고 그래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다른 사람한테 매매 양도 알선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딱지 매매 금지라고 하는데 여기 분양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면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걸?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네,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그럼 얘는 지위 양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일 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 쓰는 말은 전매금지라고 그래요.
원래는 전매가 가능했는데 현재 여기 지역에선 하지 마라가 전매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여기 서울이 아닌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앉는 아파트야. 그럼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까? 예. 근데 얘는 언제까지 못 하는데 그랬더니 청약 넣어서 당첨돼서 계약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요. 그럼 결론은 여기 지역 내에서는 수요자들이 아파트나 물건이 나와야 사는데 수요하고 공급 중에 수요가 많으면 가격 어떻게 되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 올라가죠. 공급이 적으면 가격 올라가죠. 그럼 이제 정부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요를 뭐 해야 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돼. 이게 정부가 원하는 거야, 이게. 그래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원하는 건데 현재 여기 무슨 식으로 묶어버렸네? 투기가지고 묶어버리면 사고 팔 수가 없어지죠. 사고 팔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면 가격은. 그러니까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할까? 여기 서울시 안에 재개발 구역이 312개인가 그래요. 재개발 구역이. 혹시 재개발 구역 가시면 그 동네 재개발 구역이라고 안 써 있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거기 가면 오래된 단독주택도 있고 오래된 뭐 빌라도 있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재개발 구역은 언제부터 못하게 되냐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받은 날부터 지위 양도가 안 되게 돼 있고 여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나고 나서부터 지위 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매가 안 된다는 뜻이야. 원래는 가능한데 불가능한데. 원래 가능한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재건축은 지위 양도가 언제부터 안 되냐면 조합서 인가 받고 나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받고 나서 지위 양도가 안 돼요. 아마 이거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서울의 음마아파트 있죠. 서울의 음마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럼 그 서울특별시 현재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음마아파트가 지금 현재 추진위 단계가 있다. 근데 좀 있다가 조합서 인가가 나잖아요. 그럼 추진위 단계에서는 그 아파트를 사고 팔고 막 해요. 근데 조합서 인가 딱 나는 순간부터는 지위 양도가 안 돼. 그럼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음마아파트는 거래할 수가 없어. 그럼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래서 가격이 그래서 올라간 거고 이 날짜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보자.